운명을 정말 바꿀 수 있을까요? 이런 생각 다들 한 번쯤 해보셨을 텐데요. 동양 사상에 편인이라는 아주 흥미로운 개념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은 바로 이 개념을요, 서양 철학 거장들의 눈을 빌려서 완전히 새롭게 한번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편인입니다. 사주명리학, 그러니까 한국의 전통 운명학에서 정말 자주 등장하는 용어죠. 근데 이게 좀 그래요. 종종 오해를 받거나 심지어 사람들이 좀 피하고 싶어하는 그런 이름이거든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전통적인 해석을 보면요. 편인은 보통 불안정함, 외로움, 예측 불가능한 변화, 이런 좀 무거운 의미들과 연결이 되곤 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흉신이라고까지 불렸습니다. 말 그대로 삶의 어려움을 가져오는 좀 불길한 기운이다, 이렇게 본 거죠. 하지만 정말 그게 전부일까요? 만약에 말이죠. 이 부정적으로만 보였던 힘 속에 어마어마한 가능성이 숨어 있다면요. 자, 지금부터 서양 철학의 안경을 딱 끼고 이 편인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의미가 어떻게 완전히 뒤집히는지 한번 보세요. 바로 이 지점입니다. 여기서부터 관점의 전환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불운이라는 낡은 꼬리표는 떼어버리고 심오하고 창조적인 잠재력이라는 새로운 이야기를 시작할 겁니다. 그 여정의 첫 번째 안내자, 바로 베르그송입니다. 자, 첫 번째 철학자죠. 앙리 베르그송의 시선으로 편인을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럼 편인을 생명의 직관이라는 키워드로 완전히 새롭게 해석합니다. 베르그송은 이렇게 말해요. 편인은 파괴적인 힘이 아니라고, 오히려 그가 엘랑비탈, 그러니까 생의 약동이라고 부른 아주 창조적인 에너지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요, 정해진 틀을 그냥 확 깨고 솟아나는 살아있는 생명 그 자체의 역동적인 힘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관점은 편인을 완전히 새롭게 보는 거예요. 이건 그냥 마구잡이식 혼돈이 아니고요, 예측할 수 없는 방식으로 새로운 길을 탁 만들어내는 그런 창조적이고 개척적인 에너지라는 거죠. 정리하자면 편인은 기존의 뻔한 직선적인 생각에서 벗어나서 뭔가 비선형적이고 직관적인 통찰을 가능하게 하는 힘이라는 거예요. 물론 이런 독창성이 남들이 보기에는 좀 특이해서 이해받기 어려울 수도 있겠죠. 그래서 고독해 보일 수도 있고요. 하지만 그건 사실 새로운 세계를 열기 위한 아주 독립적인 탐구 과정이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다음 주자는 프리드리히 니체입니다. 그는 편인을요, 자기 자신을 뛰어넘으려는 아주 강력한 의지로 봤습니다. 니체는 편인 안에서 그의 가장 유명한 개념이죠. 힘의 의지를 발견합니다. 여기서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이건 단순히 남을 지배하려는 그런 힘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끊임없이 어제의 나를 이기고 성장하려는 내면에서 끌어오르는 강력한 충동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위버맨시, 즉 초인으로 가는 길입니다. 편인은 이 과정에서 엔진 역할을 하는 거죠. 먼저 이게 정말 맞아? 하고 기존같이 의문을 던지게 만들고요. 그 과정에서 당연히 힘든 일이 있겠죠? 그 고난을 통해 스스로를 단련시키고 마침내 자신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내는 겁니다. 바로 그 내면의 동력, 그게 편인이라는 거죠. 결론적으로 니체에게 편인은 그냥 정해진 불운, 이런 게 절대 아닌 거예요. 오히려 내 운명을 내 손으로 직접 만들어가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껴안고 활용해야 하는 것, 성장을 위한 아주 강력한 도구인 셈이죠. 자, 이제 마지막 철학자 질 들레즈의 시선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그는 편인을 어떤 경계도 없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아주 유연하고 흐르는 듯한 힘으로 바라봅니다. 들레즈가 보는 편인은요, 정해진 길이 없는 자유로운 에너지의 흐름, 바로 그거예요. 한번 상상해 보세요. 강물이 뚝을 넘어서 완전히 새로운 물길을 만들어내는 것처럼 기존의 생각, 기존의 경계를 그냥 허물어 버리고 전혀 예상치 못했던 새로운 연결을 만들어내는 창조적인 힘, 그게 바로 편인이라는 겁니다. 이건 정말 생각의 틀을 완전히 바꾸는 개념인데요. 보통 나무는 뿌리에서 줄기, 가지로 이렇게 위로만 자라잖아요. 위계적인 구조죠. 하지만 리좀은 달라요. 시작도 끝도 없이 그냥 사방으로 막 뻗어나가는 땅속 줄기 같은 겁니다. 들레지는 편인이 바로 이 리좀처럼 우리 삶에 어디서든 언제든 새로운 가능성의 싹을 틔울 수 있는 힘이라고 본 거죠. 그래서 들레지에게 편인은 일종의 탄력토화를 일으키는 힘이에요. 탄력토화가 뭐냐면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스스로 구워놓은 울타리 있잖아요. 그걸 허물고 밖으로 나가는 힘을 말합니다. 그렇게 경계를 넘나들 때 우리는 고정된 존재가 아니라 끊임없이 새로운 무언가로 변해가는 창조적인 생성의 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럼 지금까지 이야기한 이 세 철학자의 강력한 관점들을 하나로 모아보면 어떤 그림이 그려질까요? 우리는 편인을 이해하는 완전히 새로운 지도를 손에 쥐게 되는 겁니다. 이 표를 보시면 한눈에 정리가 되죠. 베르그송이 말한 직관적인 생명력, 니체가 말한 자기 초월의 동력, 그리고 들러지가 말한 새로운 연결의 흐름. 이 세 가지를 통해 편인은 더 이상 불운의 상징이 아니게 됩니다. 오히려 우리 안에 숨어있던 여러 얼굴을 가진 잠재력의 원천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죠. 결국 이 철학적인 여정의 끝에서 우리가 발견한 건 뭔가요? 편인이라는 이름 뒤에 숨겨져 있던 진짜 모습이죠. 남들과는 다른 통찰력, 창조적인 변화를 이끄는 힘, 그리고 아무도 가지 않은 길을 걸어갈 수 있게 하는 용기.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삶을 바꿀 그 기존의 틀을 깨는 비정형적인 통찰은 지금 어디에 숨어 있을까요? 어쩌면 우리가 그동안 외면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편인이라는 에너지 속에 발견되기만을 기다리는 가장 강력한 잠재력이 잠들어 있는 건 아닐까요?